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동갑이고요. 친구입니다. 왜 놀라시죠? 어떤 의미이시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는 2006년도부터 이 산업기업 그리고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이 영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뭐 게임 회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전략 기획을 담당해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제가 잘 할 수 있고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때 사실 그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공부를 시작했고 동아리를 처음에는 했어요.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석사과정도 하고 이러면서 2008년에 사회적 기업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막 시작했거든요. 제가 2008년 1월에 이제 동아리를 만들면서 친구들하고 한번 뭉쳐서 공부를 다시 좀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좀 한계를 느꼈어요. 여기 학생도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시간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기말고사가 되면 여러 가지 한계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된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근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말고사가 뭐다 바쁜 시간에도 그분들은 저희를 되게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고 또 안타까웠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2008년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때 프로젝트 했던 팀들이 지금 1기 사회적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그 아주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혹시 사회적 기업 관련 공부하신 분들 아실 텐데 커민이라는 재활용 업체가 있고 위키쿠키라고 하는 장애인들이 만든 쿠키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오래된, 아주 오래된 사회적 기업에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막 이제 법인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었고 그 기업들도 도우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2010년에 창업을 하게 되고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을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희도 잘 모르고 또 성원진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설명하기에 버거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이 창업한 멤버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군인이신데 아직도 아버지에게 뭘 하는지 설명 못했어요. 자주 물어보고 자주 대답을 드리지만 서로가 이렇게 석연찮은 분이 항상 그런 대화들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임팩트 스퀘어라고 하는 저희 조직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임팩트 비즈니스 임팩트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내가 어떠한 사업이나 또 방금 만훈조도 사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저는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조금 프롤로그를 가겠습니다. 좀 이상한 일들이 2000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2007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스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빈곤해지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좌우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 페이지 가서 잘 안 보이시는데 요 약간 진한 색깔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지역들인데 참 잘 사는 지역들이 문제가 다 생긴 겁니다. 아프리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괜찮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KBO라고 하는 국제개발 NGO에서 한 3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우리는 막 여러 가지를 변화를 느끼지만 참 그곳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본인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지 그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리세션 어떤 침체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강박해지고 나누지 못하고 뭔가 한계를 계속해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잘 아시죠? 무하마드 유누스. 근데 사실 무하마드 유누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그것들이 알려졌을 때도 있고.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미세리어스하다라고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뭐냐면 기업가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그룹사, 우리나라로 치면은 5대 그룹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포스코, 삼성, 현대, 이거 창업주 기억나시죠?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글라데시라는 개발도상국, 아주 빈곤한 그 국가에서 그룹사를 만든 창업주가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저 사람이 막 많은 사람을 구했어 이런 걸 듣고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시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신 거예요. 왜 그럴까는 뒤에서 얘기해야 돼요. 제가 2008년에 학교로 돌아간 다음에 열심히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약간 제 레주메가 되게 부끄러워졌던 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학교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있고 그래서 뭐 좀 체험해야겠다. 영어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다른 거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공모전들이었습니다. 공모전 하는 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글로벌 공모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싱가포르에 열리는 이코노미 글로벌 컴퍼티션이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컴퍼티션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나가서 정말 쇼크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파이널리스트에 뽑혀서 싱가포르에 갔는데 6팀이 왔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팀도 오고 캐나다 팀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되게 쇼크를 먹은 게 뭐냐면 6팀 중에 저희를 제외한 5팀이 다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2008년 여름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열심히 외쳐놓고 공부한다고 해놓고 일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갖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조직들 다 대학생이고 대학원생들이었는데 나머지 5개 팀 모두가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직접 못 나갔지만 자격 요건이 안 돼서 한 선배가 하고 있는 스탠포드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컴피티션에 또 제가 조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 팀에 들어가서 10개 탑 10이 뽑혔는데요. 저희가 낸 거는 일반 비즈니스였는데 나머지 9개 팀은 소셜벤처라고 불리는 그 영역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사실 2008년, 2009년에 이미 글로벌에서 어떤 움직이는 아주 활발한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이 이미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비즈니스 컴퍼티션에 소셜벤처가 상영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상한 이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작년인가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 글인데요. IBM하고 카네기 재단 아시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재단입니다. 재작년에 IBM하고 카네기 재단이 동시에 100주년 백사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회사와 정말 오래된 재단이죠. 근데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신기한 테스트를 했어요. 뭐냐면 둘이 각각의 사회에 공헌한 것들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봅니다. 되게 웃긴 얘기예요. 비영리 조직이잖아요. 그냥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었고 그 돈을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카네기 재단은. IBM은 그냥 돈 버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 50년, 그 전 50년은 자료가 없으니까 최근 50년 딱 결산했더니 IBM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기업이 사회공헌을 이룰 수가 있나요? 사회에 쓰는 돈과 영향력을 이룰 수가 있나요? 재단.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이 얘기는 잘 아실 텐데 이 아이비리그 학생들한테 가장 취업하고 싶은 조직 서베이를 매년 하죠. 서베이를 하는데 이상한 조직이 갑자기 올라와서 원래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아니면 맥킨지 이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상한 회사가 들어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등수가 몇 년간. 그게 바로 TCF 아메리카죠.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실상의 비영리형 사회적 기업, 굉장히 비영리성이 강한 사회적 기업이죠. 근데 거기가 월급도 물론 우리나라 비영리랑 비교하면 좀 많이 줍니다만 현지의 그 임금 수준을 비교하거나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졸업 후 임금을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여기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왜 생길까라는 겁니다. 10위 안에 이상하죠.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좋은 대학의 탑5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취업하고 싶은 조직 5위에 굿네이버스 월드비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이것을 저희는 그 2008년, 9년 이럴 때 굉장히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일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왜 이런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unreasonable ev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되지 않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왜 생기냐는 건데 이런 게 이제 한때 되게 미국을 강타했던 뉴욕에 있는 그 소잖아요. 원래 이제 뉴욕의 증시가 블루마켓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세장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소였는데 죽으니까 월스트리트이 죽으니까 그 소를 누워놓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픽 작업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 월스트리트를 비판하는 건데 실제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대로는 반복되진 않지만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논리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너무 간단한데 이거 그 고등학교 예전 경제 교과서에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장을 발견하고 너무 신나고 자본주의 완전 맹신했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황이 왔어요. 완전 인정을 모두가 알죠. 경제학자 모두가 인정을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큰 정부가 나타나서 세금을 왕창보다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비율이 아주 누적되고 사람들이 정부의 돈을 빼먹는데 급급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 뒤에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는 정부를 또 제어하고 시장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최근에 이 패러다임이 뭔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서 방향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그 당시 2008년, 2007년도에 계속해서 내부에서 논의하게 됐고 그것이 사회적 기업과 어떤 기업의 사회적 기업과 또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논리는 외부성의 내부와 좀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업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폐수가 나왔을 때 폐수를 강을 흘러버리면은 나는 폐수 처리 안 하니까 돈을 밟고 근데 그 강이 오염되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되거든요. 이게 이제 외부한데 이거를 내재화할 수만 있다면 전체를 다 내재화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장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해결됐을 때는 믿음이 있는데 환경경제학이라든지 생태경제학 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이죠. 아직도 기업들은 그걸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것들을 내재화하는 자발적인 조직들이 생겼고 그게 사실적인 기업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97년인가요? 그때 나도 키말터라는 사람이 만든 이 스펙트럼인데 여기에서 저희는 우리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차감을 2009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비영리들은 아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아주 무서워요. 대단하죠. 근데 미국에서 클린턴 직 그 말년에 경제 한파가 잠깐 몰아쳤습니다. 1년 정도. 그때 수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기업을 끊었어요. 그때 비영리들이 기업보다 더 많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클린턴 임기 8년 동안 굉장히 승승장구했잖아요. 재임까지 하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그 승승장구하는 기관들의 기업의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리고 기업에 의존한 비영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자꾸 끊기니까 비영리는 도산하는 겁니다. 그런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죠.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바자회도 하고요. 때로는 아니면 모금 활동도 약간 쿠키를 판다든지 무엇을 팔아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 시장적인 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영국과 미국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이 비영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타난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모양들입니다.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만드는 데 굉장히 탁월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어드레스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요구를 계속해서 사회가 하죠. 그래서 한 단계 위로 오는 겁니다. CSR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준법을 하고 환경에 오염을 시키지 않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내부 고용인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 잘못된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글로벌에서 많이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어떤 움직임들도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SV, Creating Shared Value라는 움직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너무 비슷한 영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냐, 기업의 어떤 포즈 마케팅이냐, 구분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한국은 더 위태위태합니다. 저희가 그때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2008년에 아직 잘 모를 때 누가 딱 와서 그럽니다. 탐스슈즈가 기업의 사회공헌인가요? 사회적 기업인가요? 포즈 마케팅인가요? 아니면 아주 전략적으로 소셜 이슈를 어드레스 잘한 마케팅 컴퍼니인가요? 2008년 당시 아직 정리가 저도 잘 안 됐고 사회적 정리가 잘 안 됐을 때 굉장히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3개월간 서로가 다 멘붕 상태에서 모이기만 하면 항상 그동안에 그 논의에 대해서만 진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외국에 있는 이 일들을 더 많이 수행했던 조직들하고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영어도 못하면서 스카이프로 막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컨버전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로 구분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언가 이게 이 서로를 배워가면서 양쪽 끝이 서로를 배워가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와 내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모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저희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말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해외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해외는 쉽게 알아듣죠. 국내에는 저희가 임팩트 비즈니스를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죠. 보통 2008년 9년에는 들어가서 저희 임팩트 비즈니스의 싱크탱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도 못 알아들으시고 뒤에도 못 알아들으시고 보통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끄덕이시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처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영역은 뭐냐면 비영리의 아주 전략적인 모금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아주 전략적인 비즈니스적인 활동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기업의 아주 사회적인 활동들, 이 영역에서 동일한 메커니즘과 동일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그걸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비즈니스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툴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 시장과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단지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했다가. 근데 이것을 잘 정제하고 잘 갈아서 목적에 맞게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자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순간 완전 새로운 영역이 열린다는 게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처음에 기업은 아담 스미스나 뭐 이런 때 생각하시면 돼요. 핀을 더 싸게 누가 더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핀의 품질은 거의 다 동일한 거고요. 비슷하게 만들고 더 싸게 만드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시잖아요. 이태리나 프랑스에서 넥타이를 만드는데 거기다 R이라는 저는 도형명이니까 D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 D라는 거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고 좀 더 비싸게 사게 되고 이게 일종의 브랜드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객에 집중하면 됩니다.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싸게 못 만들어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잘하는 애들이 승승장구합니다. P&G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승승장구하는 시절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아무리 장사를 잘하고 싸게 만들고 비싸게 팔아도 주식 관리 몇 개 못하고 현금 관리 몇 개 못해갖고 매각된 회사들이 우수수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에는 금융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COO, 오퍼레이션 매니징하는, 생산을 매니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파워를 갖게 돼요. 그 뒤에 마케터들, CMO라고 얘기하는 치프 마케팅 오피서, 마케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뒤에 생긴 게 CFO죠. 파이낸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이제 기업이 합니다.
큰 기업 중에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러면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을 찾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얼마만큼 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길게 갈 거라고 믿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거에서,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겠다는 기업들이 생겨났고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슬레가 참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한 기업이고요. 문제도 여전히 많은 기업인데, 푸드 앤 비버리지 컴퍼니라고 하죠. 음식이나 이런 음료를 제조하는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이 기업이 약 5년간 전폭적으로 회장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했던 전략은 효율성도 아니고요. 마케팅도 아니고 금융도 아닙니다. CSD. 어떻게 하면 그 현지에 있는 농민들이 우리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몰입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죠.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푸드 앤 비버리지 컴퍼니입니다. 그런 세상이 열릴 수 있다,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저도 사실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임팩트 비즈니스 시대라는 이걸 총망라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스킬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리한 건데, 약간 그래픽은 이상하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과 사람을 구해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팝니다. 기업입니다, 이게. 근데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투자금인 거잖아요. 대출의 투자금인데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바뀌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바뀌어요. 돈은 제일 보수적이니까. 근데 임팩트 인베스팅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SRI, 소셜 레스폰시빌리티 인베스팅.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약 4조 원 넘는 돈을 SRI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ESG,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가 좋은 회사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저하게 나쁜 조직에게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투자가 얘기했었죠. 템플턴 펀드라는 이런 데가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담배 회사나 술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목적을 밝히고 본인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들을 수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투자 쪽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적 기업들도 여기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죠. 소셜 임팩트 인베스팅이라는 거는 수익은 많이 안 나겠지만 벤처 투자할 때처럼 막 100배를 바라고 10배를 바라고 투자하는 게 아닌데,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달라는 바람을 담은 투자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펀드가 한 6조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상위 펀드까지 합하면 한 60조 정도의 펀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베이를 창업한 피에로 오밀리아라는 사람이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베이 창업자의 그 사람 1조짜리 펀드를 혼자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마케팅에서는 코즈 릴레이티브 마케팅이라는 것을 아시죠? 마케팅을 할 때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이슈를 잘 갖고 와서 공익적인 느낌을 잘 내도록 하는, 그리고 기업의 비영리에게는 어떤 펀딩의 기회나 이런 사회적 문제를 잘 고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거고, 어카운팅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회계라는 건 기업을 평가하고 활동들을 측정하는 건데, 그거는 임팩트 메저라는 또 새로운 영역으로 열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실 기업을 둘러싼 모든, 경영대를 나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경영대의 모든 학과가 다 넥스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의 커리큘럼은 다 그 넥스트 패러다임을 지금 최소한 한 과목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전반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역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트렌드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에 현상적으로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조금 빠른 게 있고 조금 느린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 너무 다 잘 아시죠? 실제 사회적 기업은 제가 설명 많이 드리지 않더라도 좋은 어떤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회적 기업은 어떤 문제를 먼저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저렇게 직접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는 뭐 예를 들어 나는 저널리스트가 돼서 끊임없이 노숙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람을 돕는 글을 쓰겠다고 결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 교수가 돼서 많은 나의 학생들이 노숙인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다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비즈니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 교육입니다. 사회적 교육이 멀티플하게 솔루션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기업, 사회적 교육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교육이 월등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수하게 뛰어난 솔루션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책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노동부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용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유럽 같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동시에 사회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미디언 네트워크, 임팩트 인베스팅을 하는 건데 1조 정도의 펀드가 지금 있어서 비영리형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비영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SIB, 소셜 임팩트 펀드죠. 돈을 빌려주고 성과 잘 내면 일부러 돌려받지 않고 혹은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론 모델의 어떤 사업이 있고요. 실제로 이쪽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국적 연금은 당연히 책임이 좀 평가입니다. 저희도 이제 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이걸 왜 하나 싶을 때가 가끔 저도 들을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제가 빨리 줘야 되는 보고서가 이 평가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공헌을 사회적 기업은 약간 다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평가하는 건데 어떤 한국가스공사가 돈을 줘갖고 개인들의 집을 개선해서 에너지를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는 경제적으로 연탄을 떼던 분들이 전기나 가스를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가 있고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자산이 바뀌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효과도 있고 나아가서는 연탄을 떼거나 아니면 득유를 떼는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LNG나 이런 걸 떼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가 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플로우를 찾아갖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책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노가다성의 작업이고요.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근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예전에 기업의 회계 기준도 만드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만들어줘야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정말 좋은 임팩트를 내는 기업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조직들이 챌린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코즈 마케팅은 요즘 너무 논의가 많이 돼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잘 믿어주질 않아요. 회사에 홍보를 일단은 사실은 거의 안 믿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안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SNS를 통해서 막 이제 전달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홍보하고 싶고 화주님 입을 빌어서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믿어준다거나 뭐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는데 실제 수행이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보여줄 게 편해서 제가 말하는 건데요. 홈플러스가 카트를 끌게 되는 건 100원씩 있잖아요. 이걸 버리고 가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카트 있는 데까지 꼽아놓기가 귀찮아갖고 100원 별거 아니니까 중간에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르는 분들은 되게 고생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부로 연결할 수 없을까 해서 카트를 많은 사람들이 내동댕이 치는 그 기둥에다가 QR코드의 형태로 아프리카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넣습니다. CSV는 가장 어려운 개념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이 아까 사회적 기업 제가 설명드렸던 건 기억나시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방법 여러 가지 중에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업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항상. 그리고 조금 약간 사회적 문제를 보여줘서 공격을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아주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기업은 언제나. 근데 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버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약간 더 성숙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 문제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를 들어서 네슬레처럼 현지 고용인들은 점점 개발이 안 되고 굉장히 착취당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이 사람들이 퀄리티가 올라갈 거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기업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돈을 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걸 하나 해요? 사회공헌 3천이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1년에 3천원 좀 넘게 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마케팅비는 얼마 쓸 것 같습니까? 기업의 비즈니스에 연결된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GE가, 제너럴 일렉트릭 아시죠? GE가 본인들의 CSB 전략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20조입니다. 사회공헌으로 20조를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습니다. 그건 회사가 도산해요. 하지만 이 문제들이 일치되는 순간 갑자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20조가 투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재단 합쳐서 20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기업에게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기업에게 여기에도 기회가 있으니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회를 찾아봐라. 그래서 만약에 한 곳이라도 설득이 돼서 큰 규모로 이 기업이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CSB,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잘 안배를 못해갖고 굉장히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좋고 오늘 끝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